일단 저는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직종들과 인재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일본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천 기술을 꼭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일본을 앞서갈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도 저희가 많고 그 영역에서는 적어도 일본을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인재들이 충분히 한국이 일본보다 많고 우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어쨌든 한국은 토종 포털을 가진 나라 아니냐. 한국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카오로 표현이 되는 일단 소위 말하는 포털이라는 게 어쨌든 한국 토종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없거든요. 그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훌륭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도 분명히 있다, 한국이 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2년 전으로 시계를 이렇게 돌려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위원장으로 저는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안 나오거든요. 즉, 변화가 시작되려면, 변화를 왜 해야 되느냐?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공감대와 문제인식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 1, 2년간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회,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건 실체가 있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따라는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앞서 나간다까지는 안 되지만 한국이 적어도 따라가는 수준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브로드밴드라든가 아니면 ICT를 집중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지금 현재도 여전히 발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으로서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희가 ICT나 브로드밴드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걸 생각해보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라는 것도 투자한 걸 생각하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쯤이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우리가 1, 2, 3위 안에 있어. 좀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그런 맥락에서 나오시면 굉장히 크죠. 단정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그냥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각 자체가 좀 과학기술이 좀 뭔가 디스토피아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의 어떤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들이 제가 보기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이라는 게 결국에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일단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과학기술이 늘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인류가 상호 합의하에 그 과학기술, 해가 되는 과학기술들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과학기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의 유럽는 빠른 발전 속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 특히 단기적으로 좀 좁게 보면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라는 것은 그냥 축복이지, 이걸 재앙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좀 뭐랄까요,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바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변화의 충격폭, 그것이 경제, 사회, 산업 전반적으로 가져다 주는 충격의 폭이 지대하다라는 시각은 맞는 것 같고, 지대하기 때문에 일자리 변화도 극심할 것이다 라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즉, 위험과 기회는 늘 같이 오는 거죠.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기조는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단기적인 사회 변화가 극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극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그것이 위험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시행착오와 도전이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미래라는 거는 예측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해서 어떤 건 실패하고 시행착오로 해서 어떤 건 성공한 게 새로운 사회 질서가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시행착오라든가 도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근본적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노동개혁, 교육개혁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해야만 시행착오와 도전이 많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사회가 일종의 악순환을 걷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심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요. 안정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시행착오와 도전을 하기 위한 룸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드니까 시행착오와 도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가 안 돼요. 사회 변화 안 되니까 또 악순환적으로 일자리가 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악순환고리를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선순환 고리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이 고리가 풀려야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행착오와 도전이 빨리 되려면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게 되어야만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 속도를 한국이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도전이라는 거는 안전망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랑 사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안전망이 강해야만 도전을 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죠. 노동교육,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함께 나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좁게 안 보고 좀 폭넓게 보면 전 배터리 같은 것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이 배터리. 배터리 한국이 세계 순위에서 그래도 지금 아직 경쟁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순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와 관련된 R&D를 국가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배터리 최근에 도심에 왜 전동 스쿠터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전동 스쿠터가 되려면 스마트폰으로 전동 스쿠터의 위치도 해야 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훌륭해야 전동 스쿠터가 오랫동안 타던 거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동 스쿠터는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해서 완충을 하면 꽤 오랫동안 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일상생활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 때문에 하는 배터리도 있지만 저는 배터리 같은 것도 본질적으로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 속도를 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산업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인공지능과 같이 좁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보면 국가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위원회 출범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뭐
나름 열심히 했다는 것과 좀 못했다는 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원래 태생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의 심의조정, 그 관련된 자문이 기본적으로 원래 위원회의 성격인데요. 뭐 심의조정이나 자문 측면에서는 저는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 부처에 올라오는 정책들도 민간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나름 그래도 그 틀거리 내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위원회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 이게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실제로 많았었고, 그리고 위원장인 저도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